자, 윤선도의 연시조 어부사시사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윤선도라고 하는 작가가 나오잖아. 윤선도라고 하는 작가는 기본적으로 강호가라고 하는 걸 쓰고요. 그 다음에 유배가라고 하는 걸 씁니다. 결국 그 윤선도가 이 강호가 보길도가 생명인데, 이 보길도가 윤선도가 제주도로 유배를 가다가 난파를 당해. 그 난파를 당하면서 이제 난파를 당하면 뭐 여기가 보통 이제 되게 물살에서 다 죽는데 주변 도와주는 배가 있었던 모양이지. 조난을 당해가지고 무인도에 섰는데 그 무인도가 보길도인데 경치가 죽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찜 해가지고 이 사람 자기 섬이 된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집을 짓고 학당도 짓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생활하면서 되게 부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연 속에서 생활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유배가니까 뭐냐면 영군의 정서를 노래하기도 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어부사시사도 마찬가지로 이 보길도에서의 삶을 그리고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당연히 뭐냐면 강호가의 흐름에 해당이 됩니다. 강호가 하면 기본적으로 뭐냐면 속세보다는 자연이죠. 맞습니까? 속세보다는 자연이라고 하는 어떤 공간적 단절감이요. 자, 이걸 그리고 있고, 자, 두 번째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유한물풍이요. 유한물풍이 뭐예요? 유유자적, 안분지족, 무라일체, 풍류의 정서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목이 이제 어부사시사인데,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어부는 여기서 뭐야, 화자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화자인 어부는 노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동을 했으면 이건 농촌생활가라고 해서 어떤 그 노동의 어떤 그 건강함, 보람, 뭐 공동체 의식 이런 걸 그리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때의 어부는 그냥 뭐냐면 직업이 아니에요. 직업이 아니라 결국 뭐냐면 자연을 즐기는 사람, 그러니까 자연에 은거하는 존재, 이렇게 그려지는 게 낫습니다. 자, 그리고 왜냐면 윤선도가 부자인데 고기 잡으면 생활할 일이 없잖아. 직업상으로 봤을 때. 그잖아, 그죠? 뭐 취미생활로 낚시하면 모르겠는데, 사시라는 말은 일단은 뭐냐면 사계절이란 뜻이죠. 그럼 이 글의 이 시조는 사계절을 기준으로 가는데, 이 시조는 특징이 뭐냐면은 계절별로, 이 계절별로 몇 수의 연시조냐면 10수예요. 그러니까 사계절이니까 뭐냐면 곱하기 4니까 뭐예요? 40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계절별로 이 10수가 나오잖아. 10수가 나오면 결국 뭐냐면 배떠라부터 시작을 해요. 결국은 출항이라고 그러죠. 출항. 출항에서부터 어디까지요? 배부터라 해가지고 배를 붙이면 주차시키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귀항까지의 과정을 어떻게 하면 출항을 해서 결국 뭐야, 이제 뭐야, 닷도 들고 그다음에 돛도 달고 그다음에 노도 젓고 그다음에 뭐예요, 이제 배를 띄우고, 맞잖아요, 그렇죠? 예, 이래가지고 또 노를 젓고 가다가 뭐야, 배를 돌리고 다시 또 뭐야, 닻을 내리고 내리고 돛을 내리고, 맞잖아, 배를 붙이고 뭐 이런 행동까지 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출항 과정, 출항에서 귀환까지의 과정을 총 뭐야 10수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걸 계절별로 똑같이 가고 있어요. 알았죠? 예. 근데 어떤 계절이 됐든 간에 다 뭐예요? 강호가 유한물풍의 구조는 그대로 지니고 있다는 거 명심해 두시길 바라고요. 자, 본문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춘사일이에요. 다는 못하겠고요. 일단은 뭐 내신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오는 작품들만 띄어가지고 합니다. 앞개에 안개 걷고 뒷매에 해 비친다,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그죠? 앞개에 안개 걷고 뒷매에 해 비친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개라는 말이 좀 그런, 뭐 앞에 뭐 이걸 뻘이라고 해도 되고요, 강해이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앞에 있는 앞들에, 뭐 앞벌에, 앞들에 이렇게 해도 되고, 앞쪽에 있는 강에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앞강에 안개가 걷히고 뒷매에, 이게 뒤야, 뒤에 있는 매니까 뭐야, 산이죠. 뒷산에 해가 비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개가 쫙 걷히면서 해가 비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아침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침. 그래서 이제 아침이 됐으니까 고기 잡으러 배를 띄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밤물은 거의 디고 낮물이 밀어온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밤물이 뭐냐면 썰물이에요. 밤에 있는 물이 아니라 썰물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낮물이 뭐냐면 밀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썰물은 거의 끝나고 이제 밀물이 밀려온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썰물 때는 배를 못 띄우잖아요, 그죠? 이 보길도가 서해안 지방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수간만의 차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밀물이 오니까 이제 배 띄우기에 좋은 시절이 된다. 지국총 어사와 강촌 온갖 고지란 말은 이제 곧 더하기 2가 되는데, 이때 곧은 뭐가 되는 거냐면 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촌에 있는 온갖 꽃이 먼 빛이 더욱 좋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강촌에 있는 이 꽃이 만발한 모습이 마치 뭐예요? 멀리서 바라볼수록 더 예쁘게 보인다, 이렇게 하고, 원래 꽃이 멀리서 볼수록 이쁜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시를 보면 연시조라고 했는데요. 이 연시조의 구성이 얘가 초장, 중장, 그 다음에 종장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가운데 낀 건 뭐냐? 얘는 후렴구예요. 그러니까 시조도 일종의 노래란 말이에요. 노래인데 이 초장, 중장, 종장이라고 되어 있는 홀수행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뭐야 그냥 독창이라고 하고요. 여기 나오는 뱃더라나 지국총 어사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거는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 합창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은 그 배를 운항하는 배의 운항과 관련된 명령이 계속 교체되면서 일어나고요. 지국총 어사는 의성어입니다. 음성상징어에 해당이 되고요. 이 지국총이라는 삐그덕이라고 하는 노젓는 소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매년 반복돼요. 그리고 어사와는 뭐 어기영차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젓는 소리와 어기영차라는 이 의성어를 갖다가 음차, 한자어를 빌려가지고 그 발음을 표시한 거죠. 그러니까 고유어에는 이런 말이 안 되니까는, 그러니까 고유어로 표현하기 뭐하니까는 한자어로 표현한 거죠. 고유어로 치고 잘 써놓고서는 왜 한자어로 음차를 했을까? 희한하네. 예, 아무튼간에 저도 궁금해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이 춘사 1에서 나오는 부분은 뭐냐면은 자연의 어촌, 즉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을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죠. 자, 우는 것이 뻐꾸기가 푸른 것이 버들숲과 이런 말이 나오죠. 우는 것이 뻐꾸기인가 푸른 것이 버들숲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결국 뭐냐면 여기는 청각이 되는 것이고요. 뻐꾸기가 울고 있으니까. 자, 버들숲이 푸르니까 요건 뭐가 되냐면 시각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청각과 시각의 결합이 되는데, 여기서 내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뻐꾸기가 멀리 있을까요? 버들숲이 멀리 있을까요? 뻐꾸기가 멀리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청각이 가장 멀리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각이 그 다음에 멀리 있고요. 그 다음에 후각이 좀 가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촉각이 아주 가까이 있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 낀 걸 보시게 되면 그럼 결국 뭐냐, 이게 지금 뭐야, 봄임을, 뻐꾸기나 버들숲은 다 봄임을 보여주고 있는 계절적 배경을 시각과 청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원경, 뻐꾸기와 근경, 버드숲을 번갈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라는 노저어라 이건 넘어가도 되죠. 어촌 두어집이 내가 뭐냐면 이 내가 안개란 뜻입니다. 알았어요? 안개 속에서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구나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화류법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안개 때문에 이 어촌에 있는 집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건데, 마치 뭐냐 그게 들어왔다 놨다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니까 화류법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정적인 대상을 동쪽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화류법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음차니까 빼버리시고요. 말과 한 깊은 소에, 이 소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연못이라는 뜻입니다. 연못 또는 뭐야 호수,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맑고 깊은 호수에 이런 뜻이요. 온갖 고기가 뛰놀고 있구나. 딱 보니까 물반 고기반이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결국 뭐냐면은 어촌에 안개 낀 아름다운 풍경을, 봄 풍경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다음에 여름으로 갑니다. 구준비 멎어가고, 구준비라고 되는데, 얘라 구준비라는 게 우리가 이제 뭐냐면 구준비가 되는 거예요. 비가 내리면 이제 배를 못 띄우니까 이제 구준비가 되는데, 구준비는 뭐냐면 오래오래 내리는 비, 장맛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긴 비를 우리가 이제 구준비라고 얘기하고, 멎어가고 시냇물이 맑아온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 결국 뭐냐면 이렇게 얕은 물 같은 경우에는 막 흙탕물이 되잖아.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 날이 개니까는 흙이 다 가라앉으니까 이제 맑은 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날이 갰음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또 배를 띄웁니다. 여기 보시면 춘사 1이야. 1에서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돼 있냐면 뱃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뱃더라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하사 1이야.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써 있는 거냐면 뱃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일일끼리는 다 뱃더라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낫대를 둘러매니, 낫대는 낚싯대를 얘기합니다. 낚싯대를 둘러매니 깊은 흥을 근 못할 또아. 이 다란 말은 이 감탄형에 해당이 돼. 못하겠다, 못하겠구나, 금하지 못하겠구나. 뭐냐면은 깊은 흥이야. 아주 그냥 이 깊은 즐거움을 금치 못하겠다, 참을 수가 없다, 너무 즐거워, 낚시하러 가자,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됐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흥이 나오잖아요. 그럼 흥겨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 흥겨움은 풍류, 즐거움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연강 첩장, 니라셔 그려낸고 뭐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연강이란 말이 나오는데, 연자가 뭐냐면요, 이게 안개라는 뜻이에요. 안개. 예, 안개라는 뜻이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연간 첩장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결국 안개 낀 강 이고요. 이 첩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원래 첩장이란 말이, 이 첩이 뭐냐면은 이렇게 겹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개 낀 강을 앞에다 그리고 나온 거죠. 맞습니까? 나오고 뒤에 첩장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첩장은 주로 뭐냐면 첩첩이 쌓인 산을 의미합니다. 우리 첩첩산중이란 말 들어봤죠? 이게 첩이란 말이 나오면 요 구경음화가 되면 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첩장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 뭐냐면 첩첩산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안개 낀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뒤에 뭐냐면 이렇게 산이 이렇게 여러 겹 이렇게 그려져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개와 첩첩산이, 몇 겹의 산이 결합되어 있는 이것을 누가 그려내는 거, 마치 뭐야, 이 경치가 그림과 같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아름답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냐면 결국은 어촌의 여름 풍경의 아름다움과 그 다음에 뭐예요? 풍류를 그리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연잎에 밥 사두고 반찬을 난 장만 마라 이런 말이 나오죠. 연잎은 연꽃잎이에요. 연잎이 이만하잖아. 그러니까 이만한 연꽃잎에 밥을 싸서 먹고 연잎밥이라고 그러는 건데 요즘 이거 한 25,000원 하죠. 건강식이라고 해서 반찬은 장만하지 말아라 했어요. 을안이란 말은요. 이거는 목적격 조사 대신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목적격 보조사라고 그래요. 격조사는 아니고요. 보조사라고 그러고 준비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찬 없이 그냥 밥만 먹어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 뭐가 나오면 이제 소박한 식생활이 나오는 거 아니야? 반찬도 없이 먹는 소박한 식생활이야. 그 연잎 향을 가지고만 밥을 먹겠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국 뭐냐? 안분지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 뜯어라 가운데 낑긴 거죠. 자, 청양립은 써있노라 녹사이 가져오냐. 청양립인데 이 립이 삿갓이에요. 삿갓인데 이제 청약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보통 이제 비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또 여름이고 하니까는 원래 삿갓은 원래 이렇게 갈색 베이지색인데 청양립은 뭐냐면 얘라 푸른색을 가지고 있는 삿갓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녹사의 가져오냐라고 하는데 녹사의가 도롱이라고 하는 도롱이라고 하는 건데 그냥 이렇게 망토처럼 이렇게 두르는 걸 얘기하는데 이게 뭘로 만들었냐면 풀을 엮어서 만드는 거예요. 망토처럼 딱 둘러서 만든 거. 보통 비 올 때 입는 우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롱이를 가져왔냐. 행여나 왜냐면 여름이니까 비 올 줄 모르니까 우비는 준비해야 될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요건 빼버리시고요. 무심한 백구는 내 존난가 제 존난가. 자, 여러분들 강호가에서 백구 갈매기잖아요. 강호가에서 이 갈매기가 나오잖아. 백구가 나오면 강호가에서 이 백구가 나오면 무조건 뭐냐면 물화일체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갈매기와 화자는 무조건 뭐냐면 친화적 관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물화일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백구가 내 존난가 제 존난가 줬다라는 말이 뭐냐면 따르다 이런 뜻입니다. 따르는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게 갈매기는 내가 이 갈매기를 따르는가 갈매기가 나를 따르는가.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막 이렇게 따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걷고 있으면 갈매기도 쭉 꾸룩꾸룩 날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얘를 쫓아다니는 건지 얘가 날 쫓아다니는지 모르겠다니까 매우 친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는 이미 물화일체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무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심이란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강호가에서는 긍정적 의미로는 욕심이 없다. 욕심 없음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면서 또 부정적인 의미로 뭐냐면 무관심하다 라는 의미를 지녀요. 여기서는 욕심이 없다라는 의미를 지녀야 돼요. 그러니까 갈매기가 무관심한 게 아니야. 갈매기가 무관심하면 나를 쌩을 까겠지. 그러니까 갈매기가 욕심이 없고 그런 욕심이 없는 갈매기를 내가 함께 한다는 말은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욕심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무심이란 말이 플러스 의미로 사용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안분지족의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래서 여기 하사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화일체와 안분지족의 정서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알았죠? 예. 그 다음에 추사 2입니다. 수국의 가을이더니 수국은 말 그대로 물나라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걸 물나라라고 하지 말고 그냥 뭐예요? 물천지? 예, 어촌이라고 하는 게 낫죠. 어촌에 이렇게 이건 관용격 조사가 아니라 부사격 조사로 가야 되죠. 가을이 되니 고기마다 살쪄 있어. 고기마다 그냥 토실토실하다는 얘기야. 자, 또 다뜨러라 나왔어요. 이 부분은 다 다뜨러라예요. 맞습니까? 만경딩파에라고 되는데 여기 잘렸네. 만경증파가 되는데 만경증파라고 되는데 원래 만경증파가 되는 겁니다. 이게 만경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만경이 나오면 매우 넓음 또는 뭐냐면 매우 높음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는 파도가 매우 높은 겁니다. 높게 치는 파도에 실컷 이런 뜻입니다. 마음껏 용요하자는 아마 밑에 해석이 나와야 될 거야. 즐겨보자, 즐기자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높은 파도에 마음껏 즐겨보자 이렇게 되는 건데 만경되면 굉장히 높은데 이건 즐기는 차원이 아니라 거의 쓰나미 수준을 가지고 어떻게 즐겨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과장법이 사용된 거라고. 만경징패하면 과장법이 사용된 걸로 보시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배가 견딜만할 정도의 높은 파도에서 이제 마음껏 즐겨보자라고 하는 거죠. 즐겨보자 나오면 놀고 있으면 풍류야. 이렇게. 그래서 풍류가 되는 것이고요. 가로치시고 인간을 돌아보니 뭐더록 더욱 좋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인간은 사람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되냐면 속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속세를 돌아보니 뭐더록 멀수록 더욱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좋다는 좋다가 되고요. 뭐가 있냐면 좋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나오면 요거는 깨끗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좋다. 약간 인간을 돌아보니 멀수록 더욱 좋다라는 말은 이 부분은 결국 이 속세를 긍정적으로 보는가 부정적으로 보는가. 예, 속세를 긍정적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사 9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옷 위에 서리 오되, 그러니까 옷 위에 서리가 내려. 이제 늦가을이 된 거야. 옷 위에 서리가 내렸는데 치운 줄. 칩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옛날에 칩다야, 칩다. 옛날 말로는 칩다가 나와요. 성민고기도 나오죠. 삼인고기 나오고 칩다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야? 춥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추운 줄을 모르로다. 아무리 여기 옷 위에 서리가 내릴 정도면 굉장히 추운 거잖아. 얼은 거니까. 근데도 추운 줄을 모르더라. 닷 뛰어라. 닷을 이제 디다라는 말이 나오잖아. 디다라는 말이 나오면 뭐야? 이거 떨어지다, 내리다, 내려가다 뭐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닻을 내려라 이제. 왜냐하면 운항이 끝났으니까 추사 9면은 이제 10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닻을 내려라 이런 뜻이 되고요. 조선이 자, 국영화가 되면 조선이 되는데 이 조선이 우리나라 조선이 아니라 이 조자가 이 한자 주의하셔야 돼. 이게 낚시란 뜻이야. 그래서 조선이란 말은 낚싯배가 좁다고 하나 부세와 어떠하니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부세란 말이 이 부가 뜰부자예요. 뜰부자. 이것도 보셨는데 결국 뭐냐면 떠다니는 세상이야. 결국은 뭐야? 뜬 세상이라는데 굳이 해석하면 뜬구름 같은 세상이란 얘기야. 야, 니들은 자, 이 좁은 낚싯배에서 생활할래?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언제 뭐야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언제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본처럼 말이야. 언제 쓰나미가 닥칠 수도 있고 일본처럼 말이야. 언제 화산이 터질 수도 있고 일본처럼 말이야. 그런 세상에 살래?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결론은 뭐냐? 아무리 좁은 낚싯배라 하더라도 결국 속세보단 나아요. 이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부세는 결국 뭐냐면 속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야? 낚싯배가 비좁다 하나 뜬구름 같은 속세와 비교해서 어떠니? 그래도 뜬구름 같은 속세보다 낫지?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일도 이리 하고 모레 말 그대로 뭐예요? 모레요, 모레. 모레도 이렇게 하자. 결국 이렇게 낚시해서 이리 하자라는 말은 뭐냐면 낚시하며 살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낚시하며 살자라는 말은 결국 뭐야? 내일도 모레도 결국 항상 뭐예요? 자연에서 살자. 이 얘기가 나는 거죠. 그래서 자연 친화 사고방식이 나오고 속세와에 대한 여기서 보게 되면 뭐야? 부세에 대한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속세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알았죠? 예. 자, 이제 겨울로 넘어갈까요? 간밤에 눈 갠 후에 경물이 달랐구나. 이게 근데 경물이란 말이 뭐냐면요. 경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겠어. 그러니까 아마 어제까지만 해도 뭐야? 눈이 내린 거죠. 눈이 내리다가 밤 사이에 눈이 그친 거죠. 경치가 달라졌구나. 노져라. 앞에는 만경유리. 만경은 뭐야? 매우 넓거나 높음을 얘기하는 거잖아. 맞습니까? 뒤에는 천처복사하고 나왔는데 이게 뭐야? 유리야. 두음 법칙을 적용하면 여기가 유가 돼요. 그럼 유리가 되는 거죠. 앞에는 높은 건 아니고 넓은 유리야. 그럼 유리가 뭐냐? 여기서는 유리의 원관념이 뭐냐면 얘라 얼음이죠. 얼음. 그러니까 결국 뭐냐? 앞에는 넓은 언바다. 얼어버린 언바다가 되는 거죠. 언바다를 만경유리, 굉장히 넓은 유리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은유가 사용된 거고요. 맞잖아. 뒤에는 천처복사. 천첩이니까 뭐냐면 천첩이야. 천겹이 됐다는 얘기. 산 위에 산 뒤가 산이 굉장히 많은 게 와 얼추 안 세봤는데 1000개는 될 것 같아. 구라지. 예. 옥산은 뭐냐면 아니라 눈 쌓인 산이죠. 옥으로 된 산이 아니라 눈이 쌓인 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은유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쫙 퍼진 바다가 다 얼었고 뒤에는 뭐예요? 마치 수많은 산봉우리가 다 눈이 쌓여가지고 하얗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선계인가 불계인가 인간이 아니로다. 선계 신선의 세계인지 아니면 부처의 세계인지 인간, 속세가 아니로다. 결국 뭐냐면 속세가 아니로다 했으니까 결국 마찬가지로 또 뭐야? 속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보이고 있는 겁니다. 맞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사 10인데요. 어와 저물어 간다. 날이 저물어 간다. 이제 어두워졌어. 날이 저물어 가. 이제 낚시일도 못해. 연식이 마땅토다인데 연자가 원래는 잔치란 뜻인데 이 식이 쉬다, 휴식하다, 뭐 이 안식,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휴식이 마땅하다. 이제 쉴 때가 됐어. 마땅히 쉬어야 돼. 노동을 하려면 배 붙여라. 이제는 뭐야? 배를 육지 쪽에다 다 붙여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묶어요. 닷지 이제 묶어가지고 뭐야? 배가 떠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가난 눈 뿌린 길하고 나왔는데 가난 눈. 가는 눈. 자, 아레아가 고유에 사용되면 첫 음절에 있는 아레아는 아로 바뀌고요. 둘째 음절 이후에 있는 아레아는 으로 바뀝니다. 가는 눈 뿌린 길 하고 나오고요. 자, 여기 나왔죠? 가는 눈이 뿌려진 길이 약간 눈이 얇게 쌓인 길. 오케이. 붉은 꽃 흩어진 길. 흩어진이란 말은 흩어진 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붉은 꽃이 흩어진 데에 한겨울에 꽃이 흩어졌나? 아마 매화나 이런 정도 되겠죠. 흥치며라는 말이 종종 사용되는데 얘라 흥치며란 말은 흥에 겨워.
흥에 겨워라는 말은 아주 그냥 흥겨워서 걸어가서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는 결국 뭐냐? 배를 대고 집에 가는 길에 얇게 눈이 쌓여 있고요. 아마 가을에 떨어진 눈인지 아니면 매화꽃인지 모르겠는데 붉은 꽃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이 붉은색과 흰색의 색채 대비가 일어난 아름다운 길이 나오는 거야. 그렇죠? 색채 대비가 나와요. 레드와 화이트의 색채 대비가 나오고 이 색채 대비가 이 귀갓길을 집에 가는 길이잖아. 그렇죠? 귀갓길을 굉장히 귀갓길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게 만드는 거죠. 아름다움을 보여주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흥에 겨워서 집으로 걸어간다. 설월 서봉리 넘도록 송창에 비겨있자란 말이 나오잖아. 설월이란 말은 뭐냐면 눈달이야. 눈달이란 말은 겨울달을 얘기하는 거야. 그냥 이 겨울달이 서봉이란 말은 서쪽 봉우리를 넘어갈 때까지 이렇게요. 갈 때까지 송창, 이 소나무 창이란 뜻인데 아마 창을 열면 옆에 소나무가 서 있는 모양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소나무 옆 창을 이렇게죠. 소나무 옆 창가에 이렇게요. 창가에 비결한 말은 해석하지 말고 기대 있자 이렇게 해석하는데 얘들 비결 말하지 말고 창가에 앉아 있자 이렇게 해석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집에 가서 다 이제 그 저녁 먹고 그 창가에 딱 앉아가지고 달빛이 뭐냐면은 이 창에서 다 없어질 때까지 자 쉬면서 있다가 잠들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굉장히 편안한 휴식 장면입니다. 이거는 알았죠? 앉아가지고 편안한 휴식 장면이에요. 하기야 얘네들이 미적을 하겠어, 확통을 하겠어, 고조 문법을 하겠어, 맞습니까? 고기만 잡으면 되는데 밤에 여러분들이야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겠지만 이 사람이 와서 자면 되는 거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편안한 휴식을 마치 달이 넘어갈 때까지, 그러니까 달이 안 보일 때까지 앉아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있는 걸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게 되면 결국 이 글은 전형적인 강호가에 해당이 됩니다. 낚시질도 즐겁게 하고 있고요, 경치도 아름답고요, 안분지족과 무라일체의 정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닥 바쁜 일도 없는 거죠. 예, 여기까지가 어부사시사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